2005년 7월 13일 한낮의 햇살이 이글거리던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 외곽의 칠포의 수욕장은 한가로운 풍경 속에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름의 한가운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참극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해변을 거닐던 한 시민이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백사장 끝자락 부서지는 파도 바로 곁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곧 경악했다.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해변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본부는 곧 꾸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22세의 대학생 이모 씨. 젊은 여성의 시신에서 드러난 흔적은 누가 봐도 명백한 타살이었다. 두부 함몰, 뒷머리를 중심으로 심한 외상이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신체에서 확인된 성폭행의 흔적이었다. 단순히 살인을 넘어선 범죄. 범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후 해변가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사 초점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포항 시내 중앙동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2명과 함께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영상을 바탕으로 2명의 용의자 몽타주를 제작했다. 한 명은 키 174cm에서 177cm의 건장한 체격, 붉은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은 흰색 티셔츠에 긴 얼굴과 뾰족한 턱선을 가진 모습이었다. 둘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되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이 이 참혹한 범죄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제보를 받아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2명의 남성은 마치 지상에서 사라진 듯 그 이후 그 어떤 행적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수사 기록은 한 페이지도 덮이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2024년 한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과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이 씨의 사건을 당시 형사와 함께 다시 복귀했다. 형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새벽 우리는 피해자가 입은 옷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 사건 현장은 너무나 조용했고 흔적은 바람과 파도 속에 사라진 듯했죠. 형사들은 사건 당시의 수사 자료를 재검토했고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으로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각과 채모는 새로운 단서로 떠올랐다.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던 이 증거들은 최신 DNA 분석 기법을 통해 다시 감식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발견된 채모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아직도 특정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해당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범인은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칠포의 수욕장은 여전히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고운 모래알 속에는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이 묻혀 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파도는 알고 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사라진 그날의 비명.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진실. 이모 씨의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입을 열 것이며 그날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정의는 느리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가 있는 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